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의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들 모셨는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곽시영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에서 박찬년 역할을 맡은 곽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인권 씨. 네, 1등 상사 류태석 역을 맡은 김인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민 씨. 네, 저는 772명의 학도병들을 이끌고 장사리 작전에 투입된 독립 제1유격대 대장 이명준 역을 맡은 김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태훈 감독님. 예, 저 곽경택 감독님과 공동 연출을 맡은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곽경택 감독님. 예,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의 감독을 맡은 곽경택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분이 떨리는 마음으로 첫 인사를 해주셨는데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에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에 대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영상 만나보시죠. 네, 걔마다 개성이 돋보이는, 모두 개성이 돋보이는 캐릭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캐릭터의 옷을 입으셨는지도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이 장사 상륙 작전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학도병들입니다. 평균 나이 17세, 약 2주간의 훈련을 받고 작전에 참여한 772명의 학도병들은 교복도 벗지 못한 채 작전에 투입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속 학도병 역을 맡으셨던 열연하셨던 배우분들을 무대 위로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씨, 이호정 씨, 장직원 씨, 이재욱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김성철 씨부터 모시겠습니다. 네, 이하륜 학도병입니다. 듬직하게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호정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종려 학도병입니다. 네, 이호정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다음은 장직원 씨를 모시겠습니다. 학도병 북만득입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 위로 조심스럽게 오르고 있는 장직원 배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욱 씨입니다. 네, 학도병 이대태 역할입니다. 네, 듬직하게 오르고 계신데요. 네 분 함께 일어나서 인사를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철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에서 에이스 학도병 기하륜 역 맡은 배우 김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호정 씨. 네, 안녕하세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에서 가족을 위해 대신 입대한 문종려 역할을 맡은 이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직원 씨. 안녕하세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에서 기하륜과 문종려 따라서 얼떨결에 학도병 지원하게 된 장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욱 씨. 안녕하세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에서 가장 출중한 사격 실력을 가진 이계태 역할로 출연하게 된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설레하면서도 떨리는 모습이 앞으로 또 충무로를 이끌어 나갈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학도병 분들까지 나오시니까 무대가 꽉 차다 못해 넘친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 뜨거운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학도병의 분대장 최성필 역을 맡은 우리 최민호 씨는 현재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 나라를 지키고 계십니다. 극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을 연출하게 된 계기, 그리고 출연하게 된 이유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곽경택 감독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원래 기획부터 사실 이 작품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 작품에 대한 제의를 받고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17살 때 저희 아버님 고향이 평안남도 진남포입니다.
17살 때 피남선을 타고 남원으로 내려와서 고생하면서 저희를 키우셨던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또 이 남과 북이 현재까지도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던 저로서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시스템 민주주의를 지켰던 희생했던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연출하게 됐습니다. 네, 김태훈 감독님도 연출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천 상륙작전 뒤에 가려져 있었던 장사 상륙작전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었고요. 더불어 옆에 계신 존경하는 곽경택 감독님과 공동으로 연출을 진행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객분들이 두 분이 함께 연출을 해서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분들도 궁금한데요. 대표로 김명민 씨, 제가 알기로 이번에 대위 역은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역할을 선택하신 이유,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글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곽경택 감독님과 더불어 김태훈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웠고 네. 또 무엇보다 이 장사리 전투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 전부터.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찾아봐도 그 장사리 전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준 대위 실전 모델인 이명흠 대위에 대해서도 그닥 뭐 나와 있는 곳이 없었어요.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전투가 이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 묻혀졌고, 그래서 이 가슴 아픈 또 그런 숭고한 희생 정신들이 그대로 묻혀진 것이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감독님 만나서 계속 그 실존 인물 이명흠 대위에 대해서 들으면서 또 학도병들 772명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인천 상륙작전 이면에 이런 작전이 있었고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장사리 상륙작전 덕분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알리고자 하는 부분도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명음이란 대위 자체의 또 매력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학도병들 이야기지만 그들을 이끌었던 그 리더로서의 그런 고충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와닿고 또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왔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모두가 알아야 할 역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배우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작품에 출연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학도병들 중에서 대표로 김성철 씨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우선 존경하는 감독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같이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이 작품을 참여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명민 선배님께서 하신 대위님께서 대한민국은 영원히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영화 제목이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잊혀진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기꺼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어떤 마음으로 연출을 하게 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게 되셨는지가 다 느껴지는 대답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캐릭터 한 분 한 분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제 옆에 군용백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군용백에 다양한 소품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각자 본인의 소품이 있을 텐데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때마다 본인의 소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누구의 소품이 제일 먼저 나올지. 군번줄입니다. 군번줄 누구의 소품인가요? 김명민 씨입니다. 갑자기 핀조명이 김명민 씨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번줄과 인연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 속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군번줄은 군인의 등록증이죠. 그렇죠. 군인임을 군인의 신분임을 알려주는 그런 증명서 같은 건데, 이 772명의 학도병들은 대구 밀양등지에서 모병으로 모집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 17세라고 아까 보셨겠지만 그런 어린 학생들이 단 2주 만에 훈련을 거친 채 그런 장사리 상륙작전에 투입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 누구도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었고, 누가 어떻게 전투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흠 대위가 실존 인물인 이명흠 대위가
그들의 사망,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마음에서 평생을 그들에게 이 군번줄을 지급하는데 애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번줄이 이명준, 이명흠 대위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의미로 남아 있는 것이겠죠. 이 말씀 들으니까 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굉장히 아프네요. 예. 자, 영화 속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소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품은 오래된 손목시계입니다. 손목시계 누구의 소품입니까? 네, 곽시양 제 씨입니다. 네, 곽시양 씨 정말 제가 촬영할 때 오랜만에 보죠. 찾던 시계네요. 박찬년이라는 역할에 있어서 손목시계는 굉장히 박찬년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이상적인 군인, FM적인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선배의 말을 잘 따르고 또 듬직하고 또 이제 후배들을 잘 이끌고 이러는 모습들이 시계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시간을 잘 썼어요. 시간을 잘 쓰고 그다음에 작전 침투에 있어서 정말 명석한 두뇌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작전을 펼치는 이런 모습들이 박찬년 역할에 있어서는 굉장히 딱 맞는 소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품은 붕대입니다. 자, 붕대 주인공 누굴까요? 호정 씨께 전달해 드릴게요. 자, 붕대 혹시 어디 부상을 당한 건가요? 이제 문종녀라는 역할이 네. 가족을 대신해서 여자임을 숨기고 입대를 한 역할이다 보니까 저 본인을 숨겨야 할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들킬 수 있었던 순간들이 되게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의도치 않게 부상을 당하게 돼서 붕대를 감으면서 되게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아까 가족을 대신해서 그러는데 종려가 입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제가 오빠를 대신해서 이제 가족이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제가 그 시대 상에서 오빠 대신 네. 또 그런 사연이 있는 종려 역할 이호정 씨가 또 얼마나 멋지게 역할을 보여주실지 기대를 보면서 자 지금 학도병들의 이야기들이 점점 궁금해지면서 다음 소품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품은 좀 큰데요. 좀 큽니다. 이거 도시락인가요? 네, 제 겁니다. 네. 장시호 씨.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 어울립니다. 자, 전달할게요. 네. 자, 반합이죠? 네. 네. 국만득이라는 캐릭터는 그 전투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는 거를 이제 음식이라고 그렇게 항상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4일밖에 안 되는 전투지만 식량을 4일 식량으로 전투를 하기에는 항상 학도병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만득이라는 캐릭터는 잘 먹어야 옆 사람도 잘 지키고 전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로 이렇게 지은 쓴 밥도 혼자서 묵묵하게 잘 먹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데 배고프기까지 했던 그 상황을 지금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만득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품을 뽑아볼게요. 다음 소품은 바로 수통인데요. 수통이 나왔습니다. 수통은 김인권 씨입니다. 수통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상륙작전 장사 상륙작전은 그 단기간 내에 이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것도 기밀 작전이기 때문에 이 학도병들은 이 수통이 있어도 이 안에 물이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1등 상사기 때문에 조금 유두리가 있었습니다. 이 물도 담을 수 있고 물 이외의 것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상상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학도병들이 지치거나 할 때 학도병들에게 물 한 모금 또 물 이외의 것 한 모금을 줄 수 있는 온정의 수통이 바로 이 저의 수통입니다.
그냥 수통이 아닙니다. 바로 온정의 네, 맞습니다. 수통입니다. 네. 수통 한 번만 들어주시고 온정의 표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온정의 수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품은 제가 이걸 실제로 보게 되네요. 탄피입니다. 탄피. 전쟁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재욱 씨인가요? 전달해 드릴게요. 자, 재욱 씨가 탄피를 좀 앞으로 보여주시면서 네. 자, 분명히 이 탄피 속에 어떠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게테라는 인물이 이제 포수의 아들로 나오면서 2주밖에 이제 훈련을 못 받았지만 가장 출중한 사격 실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쟁 영화지만서도 이제 저랑 가장 가깝고 친근감 있는 소품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학도병에게 이 탄피가 친근하면 안 되는데 학생들에게 그렇죠. 얼마나 또 아픔이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자, 다음 소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품은 딱 봐도 모자인데 일단 학생 모자입니다. 이 학생 모자 주인공이 김성철 씨입니다. 자, 학생 모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극 중에서 하륜 기하륜이라는 역할이 반항미가 넘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다른 학생들이 그냥 보통 이렇게 쓴다면 하륜이는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썼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을 드러내는 네. 그래서 이 각도도 감독님께서 카메라 보시면서 좀 더 올려, 좀 더 내려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만졌던 그런 모자입니다. 이 사실 교복도 그렇지만 모자로도 그 학생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혹시 성철 씨 가능하시다면 그 성철 씨 캐릭터 기하륜의 모습을 모자로 또 지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일어나서 예. 자,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씁니까? 보통은 이렇게. 자,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기하륜은 접고 일단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이렇게 한쪽 눈을 이렇게 가려야 되는군요. 항상 이렇게 보여요? 저 보여요? 예. 눈을 한쪽으로만 볼 수 있게. 한쪽으로만. 네. 정말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네. 또 굉장히 잘 표현해 줬습니다. 문제하면서도 에이스인 역할을 또 성철 씨가 얼마나 잘 표현해 주실지 기대를 해 보면서 지금 점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한 분 한 분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지금 이 가방 안에는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자, 곽경택 감독님께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영화를 메가폰을 잡게 된 이유 중에 저희 아버님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최민호 군이 맡았던 성필이라는 역할은 이북이 고향이고 해방되고 있다가 조금 남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북한 군에게 총뿌리를 겨눠야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첫 전투 이후에 북한 병사 하나를 만났는데 사망한 이 아이조차도 원래는 경기고 학생이었다가 전쟁통에 인민군한테 끌려가서 서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운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어머니한테 주려고 간직하고 있던 편지를 같은 입장의 성필이가 읽어보는 그런 소품으로 등장합니다. 정말 말씀 들으니까 개봉하면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강하게 듭니다. 네, 우리 최민호 씨의 모습은 스크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 가방 안에는 하나만 남겨져 있습니다. 소품이 바로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는 누구의 소품일까요? 네, 우리 김태훈 감독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는 데 쓰여진 카메라고요. 종군 기자 매개의 카메라입니다. 종군 기자,
예, 종군 기자의 카메라. 자, 제가 알기로는 이 역할을 메간 폭스 씨가 연기를 하셨죠? 맞습니다. 네, 종군 기자 맥이라고 지금 화면에 크게 나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메간 폭스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면서 메간 폭스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대로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배우분들이 함께 맞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박경택 감독님과 인사를 나누고, 네, please have a seat. Okay, say hello to Korean audience, Korean press. Hosea, is that good? Wow. Sorry. Hi. They're not speaking back. That's okay. 자, 안녕하세요로 우리말을 직접 외워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우리 메간 폭스 씨가 이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 think there were a lot of elements that were really appealing about doing this movie. I've never done a movie that's been based on a historical event. I wante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this man right here. And it was just a challenge that I've never done before. So yes, it was a new adventure to try. 네, 이 영화가 저에게 매력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제가 작업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곽경택 감독님과 함께 꼭 작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 참여한 것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모험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진짜 영상이나 스틸만 봐도 정말 그 현장에 있었을 것 같은 종군 기자의 모습 그 자체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영화 속에서 또 얼마나 큰 활약을 펼쳐 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을 들였던 우리 제작진과 그리고 배우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네,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힘들고 고된 이 촬영 현장 속에서 얼마나 더 돈독해졌는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또 영상 속에서 보였던 이 전투 장면 또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키워드로 알아보는 제작 비하인드 토크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키워드에 맞춰서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감춰진 실화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뒤에 가려진 장사 상륙작전. 이 기밀로 붙여진 탓에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먼저 곽경택 감독님께 좀 여쭐게요. 저희가 이제 모두가 잘 알지 못했던 이 장사 상륙작전 어떤 기밀 작전이었나요? 미리 들으신 대로 사실 인천 상륙 작전은 5,0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성공시켜야만 했던 작전이고 당시에 그 원산, 장사, 군산 몇 군데에 그 인천을 성공시키기 위한 위장 작전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작전은 그냥 옛날 장비만 갖다 놓거나 멀리서 포를 쏘아서 마치 그쪽으로 침투할 것 같은 느낌만 주는 정도였다면 장사는 당시에 실제로 전투 병력이 파견이 됐던 하지만 낙동강 전선이 워낙 위급했기 때문에 정규 병력들은 갈 수가 없었고 대신 이제 막 모집한 학도병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숨겨진 작전들로 인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된 건데요. 학도병들의 군번줄을 찾아주는데 평생을 바친 이명흠이라는 실제 인물을 연기하신 우리 김명민 씨는 이 실화가 진짜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 자료 수집을 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도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얻지를 못했어요. 이 전투에 대한 워낙 극비에 진행되었던 작전이었고 그대로 그냥 비밀 속에 묻혀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장사리 상륙 작전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을 수 있을까 이 나라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당시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1950년 9월 15일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인천 상륙 작전 그날이에요. 그 당일날 먼저 그 적군들의 그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영덕 장사 해변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3일 정도의 그런 작전 계획을 가지고 3일 정도의 물자를만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거기서 버텨냈어야 했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전차와 포병으로 무장한 인민군 사단들과 맞서서 그 총 한 번 제대로 쏴본 적 없는 그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다는 거는 그건 뭐 어마어마한 공이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억 속에 잊혀져 버렸고 그리고 또 그때 이게 또 실패한 작전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극 속에서 이명흠 대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장사 작전은 성공한 작전이었다라고 전해달라. 그리고 많은 사상자를 내긴 했지만 장사 작전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촬영을 하면서도 같은 현장 약 70여 년 전인 거죠. 정확히 69년 전인데 이 같은 현장에서 제 아이와 같은 나이대 그런 학생들이 그 인민군을 보고 도망갈 법도 한데 그렇게 맞서서 싸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대단했고 굉장히 가슴 뭉클하면서 촬영을 임했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가 느껴지네요. 지금까지는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기억해야 하는, 이제부터는 기억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자, 학도병들을 연기하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촬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특별한 경험. 학도병을 대표해서 우리 이호정 씨가 좀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도 장사 상륙 작전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계기로 한 번 더 저희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좀 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 중간에 한번 실제 참전 용사분께서 오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촬영 중이다 보니까 좀 다들 정신은 없었지만 참전 용사 분을 뵌 순간 되게 가슴이 뭔가 탁 오는 너무 뭉클하면서 좀 뜨거워지는. 네,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 바다에서 전쟁을 하셨던 분이 이제 제 눈앞에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좀 더 그 분을 떠올리면서 많이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호정 씨의 또 말씀을 들으니까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라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주시죠.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곽경택, 김태훈 감독. 자, 이 질문은 메간 폭스 씨한테 좀 드려볼게요. 한국 감독님들과는 작업하신 게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Memorable episodes. Well, something that's definitely different that's done here, which I believe director Kwok was the originator of, was I was unfamiliar with how you guys edit movies as you're actually making them. So we would film a scene, and then as soon as we would move on and we would be setting up for the next scene, they would be editing the scene we just shot. So that's very specific, I believe, to Korean filmmaking. As far as I know, I've never experienced it before. So I think that's pretty groundbreaking and was very unusual for me.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 이제 곽 감독님 그리고 김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한국
한국이 영화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촬영과 동시에 편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씬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다음 씬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방금 전에 촬영했던 씬에 대해서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영화 제작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왠지 그 메간 폭스 씨를 한국 영화에서 자주 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had a great time. So I would some of my favorite movies. I mean, The Host is still one of my favorite movies, and that's a Korean film. So I would love to do more Korean movies if you'll have me. 네, 저는 항상 한국에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괴물입니다. 제가 한국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에서 많은 작업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괴물 보시면서 다음에 친구도 함께 봐주시기 바라면서. 네. 네. Of course, that's a masterpiece. 네, 물론 명작입니다. 예, We are friend. 예. 자, 그러면 한 분만 좀 더 들어볼게요. 곽시영 씨, 이 두 감독님과 함께 촬영을 한 거는 또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떠셨나요, 촬영 현장? 촬영 현장이 일단 곽경택 감독님하고 김태훈 감독님하고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배웠고 또 촬영 현장에 있어서 또 이제 또 중요한 저희 역사에 있어서 한 부분을 그리는 영화다 보니까 감독님 두 분께서 그리고 다른 이제 선배님 후배분들도 같이 굉장히 엄숙한 촬영장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저희 학도병 친구들이 이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래도 저희 772명의 학도병 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또 그 마음을 갖고 또 촬영을 하면서 많이들 힘들기도 했고 굉장히 좀 많이 다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물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뢰감과 책임감까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시죠. 환상 케미입니다. 환상 케미. 진짜 이 빠져서는 안 될 질문인 것 같은데 현장의 이 배우분들의 케미스트리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 감독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두 감독님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김태훈 감독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시기적으로 조금 그 따뜻하거나 시원한 곳에서 촬영할 수 없었고요. 조금 겨울 그리고 날씨가 험한 그리고 촬영 로케이션도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의 촬영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정말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면서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일정 내에 좋은 결과물을 뽑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힘든 촬영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끈끈해졌는지가 느껴지는데 유격대를 이끈 선배로서 우리 후배 학도병들과의 케미는 어땠는지 김인권 씨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도병들은 그 실제로 그 전쟁에 참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곽경택 감독님의 친구도 있지만 정말 끈끈한 우정을 보여줬고요. 현장에서 학도병들끼리 그 영화 속의 관계 이상으로 너무 심하게 친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의혹 제기 네, 굉장히 현장에 오후 6시에 촬영이 시작하는데 새벽 6시에 그렇게까지는 일찍 안 왔지.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우리 김명민 선배님과 저희들은 이제 기관병으로서 저희들은 이제 촬영장까지 서로 그 명령 하달에 의해서 걸어서 갔다. 네, 걸어서. 왜냐하면 전투의 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쪽 케미 저쪽 케미 어디가 나왔나요? 저희가 질까봐 두려워서 네,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도병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이재욱 씨, 네. 이 선배님들과의 케미 어떠셨나요? 선후배 케미? 케미를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인 배우의 입장으로서 조금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었는데
네, 현장에서 너나 할 거 없이 너무나 추웠고 아팠고 너무 힘들었는데 네, 너무나 잘 챙겨주셔가지고 정말 네,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추웠고 아팠지만 굉장히 좋은 케미가 나왔다. 우리 직원 씨는 어떻습니까? 학도병들끼리의 케미. 네. 아까 전에 너무 우리가 질까봐 걱정이었다라고 김인권 씨가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많이 좋았습니다. 네. 거의 이 학도병 역할했던 이제 배우분들이 전부 다 나이가 이제 친구 또래 비슷한. 예. 그래서 신들도 다 같이 이제 찍는 장면도 많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영화에 대해서 많이 상의하고 뭐 연기에 대해서도 상의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친해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네. 진짜 지금 성철 씨의 표정을 보니까 또 다른 친구들을 얻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자리에는 없지만 그 군 복무 중인 최민호 민호 씨. 배우와 제가 대립각을 이루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정말 많이 싸웠어요 현장에서. 민호랑 서로 놀리면서 서로 싸우고 정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캐릭터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는 걸까? 그랬을까요? 라는 네, 생각도 계속했었고 저희끼리 막 뭉쳐서 정말 뭐 공기도 하고 땅 따먹기 이런 그런 정말 소꿉놀이 같이 어렸을 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남는 시간이나 우리가 현장에 좀 빨리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 진짜 예전에 이랬을 수도 있겠다. 만약 전쟁에서 정말 이 어린 학생들이 전쟁의 그 긴장감을 잠깐 잃었을 때 본연의 그 모습들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환상 케미가 영화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지 기대가 더욱더 커집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도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커지셨을 텐데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중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의 뒤쪽입니다. 네,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아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감독님과 배우 메간 폭스 씨께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감독님께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작품을 전체적으로 관통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메간 폭스께는 앞서서 얘기하셨을 때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한 영화 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첫 작업을 하신 소감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또 한국에서는 굉장히 아픈 역사인데 또 미국인 배우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어떻게 바라봤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곽경택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큰 액션이 있는 전쟁 영화를 하게 되면 감독으로서 뭔가 그 영화 속에서 새로운 샷이나 어떤 나름의 그 영화적인 문법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떤 그 감독만이 해낼 수 있는 연출 스타일이 되겠죠. 그 고민을 하다가 우리 김태훈 감독하고 촬영 감독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멋진 샷들을 구성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거는 스타일보다는 현실감으로 가자. 예, 그래서 어떤 한 샷을 굉장히 공들여 찍는 것보다는 현실 상황에 놓인 것처럼 연기자들을 셋업해 놓고 우리가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가지고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찍어내는 그런 방식을 결국 선택했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감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메간 폭스 씨는 이 역사물을 첫 작업하셨는데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와 어찌 보면 한국의 아픈 역사인데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Well, I could definitely feel the sort of gravity on the set of the story that was being told and the passion that director Kwok had for telling the story. And just that it was an important event in Korean history
and it was an incredible sacrifice that was made, and it was a very serious experience. You know, I'm used to working with CGI turtles and robots and things of that nature, where set time isn't necessarily a very earnest, serious time. And this is obviously something where everyone involved, I felt, wanted to be very reverent in the way that the story was told, because it was such an important part of your history. 네, 저도 이번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엄중한 감정으로 임했습니다. 곽 감독님과 또 다른 제작진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는 열정에 대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 영화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한국의 역사상 말씀하신 대로 매우 가슴 아프고 또 매우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희생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촬영했던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CG라든지 뭐 터틀, 로봇 이런 역할을 주로 그런 영화에 주로 작업을 했다면은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또 임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 작전 그리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무대 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영화를 보고 싶으신 마음이 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기자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민 씨께 제가 질문 하나 그럼 드릴게요. 이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갈 때 어떤 마음이셨으면 합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 영화를 봐주셨으면 하는지 저 김명민 씨께 여쭙고 싶어요. 글쎄요, 그게 참여한 저희들과 같은 그런 가슴 깊은 울림을 받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몇 개월 동안을 그 역할이 돼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잊혀진 그 영웅들에 대한 기억이 다시 좀 상기되셨으면,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들, 장사리 상륙작전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학도병들 772명이 어떤 희생으로 우리가 있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기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들과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를 들어볼 텐데요. 이재욱 씨부터 순서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관객분들과 오늘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은요. 네, 예고편보다도 훨씬 더 가슴 아프고 재밌을 거고요. 다들 극장에서 네,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직원 씨. 네.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을 촬영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호정 씨. 네,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은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해야 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김성찬 씨. 네, 저희 그 숭고한 선배 전후 분들의 어떤 그 어떤 슬픔을 저희가 다 담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하려고 했었고, 또 선배님들과 함께 정말 좋은 케미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저희 되게 노력 많이 했고, 모든 제작진 분들과 스태프분들과 또 배우분들이 함께 이 마음을 관객분들께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정말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보시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기억되게끔 혹은 조금이라도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곽시영 씨. 네, 우선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이 시나리오를 보고 또 장사리 상륙 작전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하다 보니 772명의 학도병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영화 가슴 찡한 코끝 찡한 영화 한 편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의 희생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권 씨. 네, 다른 장르에 비해서 전쟁 영화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 두세 배, 뭐 네다섯 배 더 많은 그 에너지와 스텝 배우들의 고통이 따르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배우 스텝들 뭐 알게 모르게 작은 이제 부상도 많았고요. 굉장히 힘들게 찍었는데 그만큼 저희가 치열하게 촬영을 했고 그 치열함이 관객 여러분들께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김명민 씨. 네, 저희 영화에 참여해 주신 그 모든 스태프분들과 감독님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선후배 배우분들과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772명의 학도병들로 분한 그 보조 출연자분들 실제로 어린 나이에 저희 영화에 참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와서 저체온증에 걸리면서 또 손가락이 찢어져 가면서까지 촬영에 임해 주었던 그 학생들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고요. 또 촬영하면서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영화에 출연해 주신 우리 메간 폭스 씨에게도 감사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70여 년 전 장사리에서 잊혀져간 영웅들의 그런 용기와 그런 숭고한 희생 정신에 이 자리에 들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감독님.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경택 감독님. 촬영 현장에 걸어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영화를 찍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70년 전에 여기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보냈나. 정말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간 폭스 씨. I just want to say that it was an honor to be a part of the movie, to be able to be in a movie with these actors, to be in a movie directed by these directors, and to have been hosted by you in this country. So I wanted to say thank you. It's a very important story in your own history, and I think it's an important story for the rest of the world to know also. So I'm very grateful. Thank you. 네, 여기 계신 이 배우님들 그리고 두 감독님들과 함께 이번 영화에 작업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서 저를 한국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화 속에서 다뤄지는 스토리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알아야 하는 그리고 알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들 무대 옆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